늪에 빠진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누가 빠져나가야 되냐면 학생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막 나오려고 해야 되는 그 용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탈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인 김현자입니다. 자, 오늘은 수포자 탈출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수포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죠. 이 말에는 수학을 완전히 포기한 학생일 수도 있고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수학 공부 조금 하는데 이제 스스로 전혀 안 해서 나는 수학 안 해. 뭐 그렇게 부정적인 학생도 있고요. 매우 다양합니다. 자, 수학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수포자가 왜 생기고 언제 생기고 이미 이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는데 해야겠죠? 그런 마음이 들도록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수포자가 되는 이유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첫 번째, 일단 수학이 싫다고 해요.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은 그냥 수학이 싫어요. 너무 어려워요. 공부를 해도 너무 어려워서 수포자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수학은 쭉 연결이 돼 있는데 중학교 때 어느 텀에 공부를 안 했어요. 한 학기도 공부 안 했더니 그 뒷부분 내용이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구멍이 생기니까 뒷부분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앞부분을 모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현재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공부가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포자가 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내 딴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하는데 성적이 공부를 한 경우나 안 한 경우나 성적이 똑같게 나와요. 이럴 바에는 내가 공부를 왜 하냐. 내 딴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이 시간에 놀 걸 하면서 자포자기가 돼서 수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수학을 이렇게 잘하진 않는데 수학을 잘 못해요. 점수 안 나오는데 계속 야단 맞아요. 부모님께 야단 맞고 학교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학원 가도 야단 맞고 맨날 야단 맞는 거예요. 야단 맞는 게 싫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안 하겠다. 그리고 의외로요, 제가 이제 학원 상담하다 보면은 수학은 6등급, 7등급, 8등급도 봤는데 국어하고 영어는 잘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국어하고 영어는 잘해서 칭찬을 받는데 수학은 맨날 못하는 야단을 맞으니까 나 안 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 국어하고 영어만 할래 하고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학년이 또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포기할 수 있고 중3학년 때 좀 포기할 수 있고 고1 때 포기할 수 있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벌써부터 나 수학 안 할래요라는 학생은 많지가 않고요. 중2 때부터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면 고2 때는 안 나오냐고요? 고2 때는 이미 안 한 애들은 이미 너무 많이 안 하는데요. 의외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고2 때는요. 고2 때 들어서 수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수학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고2 여름방학 때 많습니다. 그냥 학교 가서 그냥 시험 대강대강 보고 그냥 거의 안 하다시피 하다가 나 해야 되겠네. 좀 있으면 이제 1년 후면은 수능이 다가오고 하니 다른 과목도 어느 정도 되니까 나 이제 수학할래 하고서는 그때 수학을 잡는 학생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공할까요? 대성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2 여름방학 때 시작한 학생들 붙잡아서요. 최하 수능 2등급 받게 한 학생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학생이 하니까 가능합니다. 그때 되면은 일단은 뭔가 좀 빨라요. 저학년일 때 하고 고2 때 되면은 고학년이기 때문에 뭔가가 말귀도 알아듣고 한마디 하면 아니다 하고 그때 제가 정말 심폐소생술 해갖고 살려놓은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중2 때 수학 포기한 학생들 왜 하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거의 연산입니다. 연산이요. 의외로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분수 연산 있죠. 그것을 다양하게 해서 원숙하게 하는 연산 능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했다가 중학교 2학년 오면은 중2상은 또 연산입니다. 그 중학교 2학년 뭡니까? 도형인데 그 양이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중2 때부터는 뭐가 있습니까? 물론 작년부터 중학교 1학년은 2학기 때부터 학교 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학교 시험이 시작되는 경우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갑자기 부담이 확 오고 중학교 1학년 때 꼼꼼하게 공부를 해 놓지 않으면 중2 때 너무 어렵고 난 안 되는구나 하면서 수학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2 때 또 뭐가 많이 옵니까? 특히 남학생들요. 중2병. 저희 학원도 보면은 학원이 이제 문이 2개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큰 문인데 내려주셨어요. 카드 찍고 이제 다른 문으로 내려가고 중2 막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중2 때 그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중3 때요. 중3은 예비 고2라서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미 누적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이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중3 때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중3 상을 공부할 때 중1상, 중2상이 안 돼 있는 거 다시 백해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니 이미 다른 학생들은 진도도 많이 나가고 앞에 선행 막 하고 하는데 나는 이제 내 학년 내신 공부도 허걱거리고 하다 보니까는 점점 자신감을 잃게 돼서 중3 때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1 때 포기하는 경우는 어떤 때냐면요. 1학년 1학기 중간 보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입니다. 근데 중학교 때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내가 그래도 83대 유지하고 했는데 내가 이런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니 굉장히 등급 많이 떨어집니다. 헉 놀랍니다. 나도 만만치 않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이 등급이 나올까? 나는 수학을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진 상황에서 기말고사 대비했는데 그때도 점수가 잘 안 나와서 환산된 등급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수학을 손을 놔야겠구나. 놔야겠구나 결정을 하는 거지 않지만은 다른 과목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수학을 좀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멀리하게 되고 국어하고 영어 공부만 하고 수학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공부를 안 해서 수학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2 때 수포자가 될 수 있고 중3 때 수포자가 될 수 있고 고1 때 수포자가 될 수 있는 그때 좀 학부모님들도 자세히 좀 눈여겨봐 주셔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2 때 수포자요? 고2 때 들어서 수포자는 없습니다. 수능이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그때는 소생을 하려고 안 하던 공부를 하려고 시작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그때 새삼스럽게 포기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되죠. 탈출해야 됩니다. 수포자가 된 상황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늪에 빠진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누가 빠져나가야 되냐면 학생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막 나오려고 해야 되는 그 용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탈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학을 어려워하고 잘 못한 학생들은 제가 어떤 말을 많이 해주냐면요.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니? 수학이지. 그 학생 수학 안 좋아합니다. 그 문제 하나 풀었는데 어쩌다 맞았어요. 그러면 야, 너 굉장히 잘한다. 너 수학이 굉장히 재밌지. 그리고 어떤 걸 만들어주냐면요. 나는 수학을 잘한다. 수학이 재미있다라는 어떤 포스를 만들어서 책상에 붙여주게 합니다. 자, 그 학생 수학 안 합니다. 수학 굉장히 싫어합니다. 수학 못하는데 자꾸 그런 마인드를 갖다 심어줍니다. 수학을 포기하고 안 학생한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야, 너는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냐? 너는 안 되나 보다. 야, 그럴 바에 너 때려쳐라. 그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중학교 3학년에서 만약에 중3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안 해서 하려고 하니 중3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1상, 중2상의 기본 개념서를 가지고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학원에서요. 아니면 그룹가에서 저학년하고 같이 공부를 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중2상을 공부해야 되는데 중2학년 학생하고 같이 공부하잖아요. 이 학생, 중상생은 수학 더 멀리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혼자 공부를 시켜주세요. 그래갖고 중1상하고 중2상 공부를 개념 원리 같은 책으로 정말 기본 개념에 대한 문제를 풀어서 중1상하고 중2상은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중3상 문제가 풀립니다. 할 수 없습니다. 메꿔놔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공부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 영상에 제대로 공부하는 수학 공부 방법에서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요. 그거를 한번 학생이 들어보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영상을 참조해 줘서 어떻게 하면 좋구나. 그 중의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다 개념 정리하기 위해서 백지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목차를 다 외웠고 목차를 외워갖고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서 중의사항을 다 배웠을 때 그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고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수학 공부 방법을 많이 익혀주십시오. 당장 이 문제 하나를 잘 푸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수학을 이렇게 상중하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주위권 하위권 내려갈수록요 학생들 가르치는 방법이 틀립니다. 주위권 밑에 있는 학생들은요 절대로 제가 문제 안 풀어줍니다. 상위권 학생 제가 문제 풀어줘도 돼요. 야 이렇게 풀어 이렇게 하는 거야. 딱 하면은 걔들 따라서 따라 풉니다. 하지만 중위권 밑에 있는 학생들 특히 하위권 이하인 학생들은요 제가 이렇게 야 이렇게 풀어 하고 너 풀어봐 그러면 걔 하나도 못 풉니다. 제가 풀어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집 참고서 풀이 다 있거든요. 학생이 직접 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태도만 봐도 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구나, 얘는 중위권이구나, 얘는 하위권이구나 단번에 알게 됩니다. 뭘 보고 아냐고요? 공부하는 자세 보면 압니다. 자, 상위권 학생들 항상 이게 얼굴 보면은 머리가 막 돌고 있는 게 보이고요. 걔는 항상 연필 들고 있습니다. 항상 씁니다. 풀면서 쓰면서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순간이 모두 다 공부한 시간인데요. 하위권 학생들은 안 그렇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공통적인 게요. 연필 안 들고 있어요. 딱 하고서는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뭐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읽은 그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고 항상 그 페이지로 그냥 수업이 다 돼 있어요. 수학 공부하는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네. 그냥 멍 때리거나 다른 생각하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혀 공부하는 시간이 안 됩니다. 자, 탈출하는 방법. 연필 주어지고선요. 그냥 계속 쓰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착각하시는 게 쓰는 시간이 문제를 푸는 시간이 쓰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개념 공부할 때도 계속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공식을 갖다가 배웠어요. 개념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개념에 대해서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지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써야 외워집니다. 안 쓰면 수학은 안 외워집니다. 공식 개념 안 외워놓으면 문제풀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연필을 들고 해주세요. 그리고 수학을 잘하려면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머리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빨라져야 된다? 손이 빨라져야 되는 겁니다. 수학 공부할 때 정말 수학을 얼마나 많이 썼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내가 얼마나 손을 안 썼는가, 얼마나 집중을 안 했는가. 손이 빨라지고 손을 막 쓰려고 하면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제에서 탈출하는 방법 할 수 없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수학을 흥미를 갖게 하려면은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놓친 부분을 백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빨라져야 됩니다. 빨라져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수학은 노력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정말 수포자가 되지 않고 수학을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서는 수학 점수가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조금 올라가고 한 상황이면은 그 다음에는 점프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수학을 안 한 학생들 제 영상을 계기로 해서 좀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이번 기회에 수학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포자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배웠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행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